아,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어, 요거, 혼성화. 가은아, 혼성화 영어로? 혼성화 영어로? 허하이. 정연아, 혼성화 영어로? 허하이. 송현, 혼성화 영어로? 허하이. 저 뭐야? 저기, 저 뭐야? 저기 시우? 맨날 같이 하는 여학생 이름이? 응, 맨날 옆에 같이 하는 여학생 있었잖아요. 한비요, 한비. 한비, 한비. 저 4강이 돼서 하면 맨날 둘이 같이 앉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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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 그런 거야, 좋습니다. 한비야? 혼성아 영어로? 혼성아 영어로? 진짜 이거. 어이, 투. 자, 혼성아 영어로? 네. 저번 시간에 하루 종일 한 건데, 이틀을 걸쳐서 하루 종일 한 건데, 이 단어도 까먹었다고요? 진짜 이 사람 진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알겠죠? 혼성화 영어로 뭐라고 한다?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알겠죠? 근데 혼성화 이론을 처음에 기초과정에서 배우고 나면 와 대단하다. 왜냐면 혼성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혼성화라고 하는 건 만병통치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수학적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혼성화라고 하는 게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속성으로 혼성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분자의 결합각이 그냥 혼성화를 결정할 뿐인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왜 sp2, sp3, sp sp 혼성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후야, 그렇죠? 그렇지. 후 1, 후 2. 후 2. 그죠? 그렇지. 참,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요 결합각 시타, 이 결합각 시타인 경우에 혼성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하고 B 이런 건 이제 뭐 임의의 원자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뭐 임의의 원자. 자, 그들로 지금 어떤 이제 간단한 결합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동? 시타. 아시겠죠? 세타. 그럼 이제 이 결합각 시타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각 시타의 AB 이 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오비탈, p 오비탈을 각각 요렇게 규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각도가 시타인데 그걸 절반을 나눈 거야. 절반을 나눠서 여기서 각도가 2분의 시타, 여기서 각도가 2분의 시타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결합각 시타의 절반을 나누는 각도를 편의상 x축, 그 다음에 그 x축의 수직한 축을 y축.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후 알겠죠? 후 알겠죠? 그렇지. 이때 저번 혼성 오비탈 할 때처럼 px, py 오비탈을 단위 벡터처럼 표시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축으로 뻗어 있는 어떤 벡터 있죠. 내가 px라고 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x축으로 뻗어 있는 그 p 오비탈을 그냥 이렇게 벡터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p 오비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벡터 py로 표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각도가 시타만큼 떨어져 있는 두 새로운 p 오비탈, 새로운 두 p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삼각함수를 도입하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 이렇게 하고 뮤 p 오비탈 p and p 다시 이 둘을 이렇게 바로 px와 py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p 오비탈하고 p 다시 오비탈하고 각도가 이렇게 시타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혼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요 새로운 p and p 다시 요 둘 요 사이의 관계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인티그럴 p d 타우 이런 꼴로 표현을 해줘요. 그 나중에 요 녀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건데 요 표현, 어이 깜짝이야. 자, 가져가십시오. 이거 가방 가지러 온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민결이를 만나고 갔다고요? 어디 있는데요? 학원 간다 했어요. 그래요. 민결이 오늘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삭제 바빠요. 왜 바빠요? 수학 수업 된다고. 수학 때문에 아프대요? 그렇구나. 그래. 그 살은 좀 빠졌대요? 살 지금 두 자릿수 들어갔다고. 두 자릿수 들어갔다고요? 오, 스고이. 그렇지. 좋습니다. 그러면 두 자릿수면 가은이랑 같겠네? 몸무게가? 가은이랑 같겠네? 비슷하게.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 그러면 가은이 곱하 두 명 해야 세우게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할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네. 알겠습니다. 참. 자, anyway. 자, 좋아.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아들이 세욱이야. 어때? 딱 외모가 그래. 어때? 자기 두 배만 해봐. 어때? 놀랍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요거.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표현은 3차원 3디멘전 중적분 표시입니다. 이 3차원 중적분 표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오비탈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뭐 어쨌건 그렇게 뭐 3차원 적분 기호다. 그 적분을 3번 거듭해서 해야 되는 적분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p와 p-는 얘하고 얘잖아요? 그럼 얘를 슉슉 넣어. 슉슉 넣으면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얘하고 얘가 각각 이거하고 이거니까 이 둘을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보면 이게 이거 제곱 나올 거고 요거 제곱 나올 거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0일 테니까 maybe 이것만 남을 것 같거든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시타 그 다음에 px 제곱 d 타우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시타 py 제곱 d 타우. 자, 저것만 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그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이때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앞에서 요거 모든 원자 오비탈은 제곱해서 3차원 중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냐면 노멀리제이션. 그래서 모든 오비탈은 제곱해서 전 영역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언제나 1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 가정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모든 오비탈들은 이미 이렇게 되도록 수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px가 됐건 py가 됐건 제곱해서 3차원 중적분이 되면 항상 1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가 뭐만 덜렁 남게 되냐면 바로 코사인 1이고 이쪽이 코사인 제곱 2분의 시타고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시타니까 이게 무슨 코사인 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시터 이것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기술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두 p 오비탈 사이에는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됐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 S와 P 사이의 혼성화. 자, 혼성 오비탈 만들 때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섞어서 혼성 오비탈 만드는 거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래서 그걸 각각 어떻게 표현했냐면 H는 AS BP H-는 AS BP 다시. 자, 이런 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선형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오비탈에다가 상수배하고 상수배에서 더하기로 연결하는 기술을 선형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이 H하고 H 다시 혼성 오비탈은 바로 두 개의 A, B 결합. 두 개의 AB 결합이라는 게 뭐? 요거요. 요 AB 결합, 요 AB 결합. 아시겠죠? 두 AB 결합이 지금 동등하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AB 결합하고 요 AB 결합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딱 잡고 휙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를 이리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을 기하학적으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때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의 결합색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두 결합의 결합색이 다 똑같겠죠. 다 똑같을 테니 이 두 결합이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등함으로 여기에 기여하는 S와 P의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다 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혼성 오비탈에 여기에 있는 S 오비탈의 기여도 A,
p 오비탈이 기여도 b라고 하면 s 오비탈이 기여하는 정도, p 오비탈이 기여하는 정도가 같아야 요 두 결합력이 같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서 그래서 그 혼성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 여기까지 됐죠? 됐죠? 강의 다 적었니? 적었죠? 정의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계산 과정.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자, 저번부터 얘기하고 있는 혼성 오비탈은 시그마하고 파이 중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했죠? 혼성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하고 파이 중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했죠? 써놨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파이는 뭐로 설명한다 그랬어? 파이는 뭘로 설명한다 그랬어?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기도 함수로 파이 결합을 설명을 하고 시그마 결합은 뭐로 설명해? 밸런스 본드 테오리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테오리의 그 중간 계산 과정에 들어있는 게 저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그마를 밸런스 본드 테오리 혼성화로 설명을 하고 파이 결합은 분자기도 함수로 설명을 하면 아주 복잡한 구조도 큰 수학적 부담 없이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배우게 될 이 분자궤도 함수 이론으로도 시그마 결합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분자궤도 함수로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려면 수학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훨씬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분자궤도 함수가 수학적인 요구 조건이 높기 때문에 그 시그마 결합을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고 파이 결합만 분자궤도 함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혼성화나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다 누구에 대한 설명? 시그마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시그마 전자쌍 끼리는 편제화. 시그마 전자쌍끼리는 편제화.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편제화란 말이 있거든요. 정? 영어로?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응? C요? 말도 안 돼. 일단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구만. 내가 막 프리즌 브레이크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 누가 듣는 거야? 동형. 그렇지. 동형아 소리 잘 들려요? 내가 동형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여기서 막 배시시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현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가 봐요. 동형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짜잔. 오, 잘 들린대요. 오케이. 자, 보자. 자, 이 편제화 뭐라고 그랬었냐면 localized라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localized. 예를 들면 뭐 지역, 뭐 어떤 특별한 그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지역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지역, 땅의 지역을 로컬이라고 하잖아요. 로컬. 그래서 왜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뭐 콩글리시로다가 로컬 축제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축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어디게요? 전 세계 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영국 독일에 가면 무슨 뭐 맥주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역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 뭐 어디 맥주 축제 어디 저기 어디냐
저기 이탈리아 가면 무슨 뭐 유리공예 축제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세상에 다 어디나 그런 거 있다고. 그런 축제가 전 지구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몰랐죠? 우리나라는 축제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축제의 민족이야. 그 축제 중에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진짜 웃긴 얘기? 진짜 웃긴 얘기 뭐냐면, 혹시 여러분 엄청 매운 고추 중에, 뭐 고추가 다 매운 건 아니고 약간 살짝 매콤하거나 전혀 맵지 않은 고추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매운 고추 중에 뭐 이렇게 찌개 같은 데 넣으면 매콤하게 먹으려고 한국 사람들이 개발해 만든 고추 중에 청양고추라고 있어요. 이 말 들어본 사람? 알죠? 이거 그 집에서 찌개만 끓여 먹어봐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운 고추의 대명사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이 품종이 우리나라 거거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왜 이름이 청양이냐? 지명입니다. 청양이 지명입니다. 청양고추를 어디서 만들었다? 바로 청송과 양양에서 그 농업기술연구원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게 청양고추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거지. 보통 이런 거 어디서 만들어요? 그 농업기술연구원 이래서 만든다고. 그럼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생물공학과나 화생공 이런 데 가면, 아니면 농대 이런 데 가면 공부하고 나서 졸업해서 보통 들어가는 데가 농업기술연구원 이런 데 갈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유전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니면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뭐 접붙이기 뭐 이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유전 형질만 이렇게 따와가지고는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 걸 하는 데가 농업기술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좀 빠듯했는지 청송하고 양양시 둘이가 콜라보를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청양고추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송에 가면 해마다 뭘 한다? 청양고추 축제를 해요. 양양에서도 청양고추 축제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농민들이 막 고추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놓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탁 해놓고, 막 사람들 가면서 와 구경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막 전도 같이 먹고 그런 거 막 상상되죠? 상상되죠? 그런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청양이란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을 시 중에 청양시가 있어요. 청양시가 있어요. 여기서 청양고추 축제를 또 해요. 우리나라는 축제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도 청양고추 축제, 청송과 양양에서도 청양고추 축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축제가 많냐면, 이런 지역 축제 할 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죠? 그 돈 다 뭐로 지원이 돼요? 세금 지원이 됩니다. 세금 지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다기, 모두가 쓸데없는 건 아닌데, 축제가 너무 많은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잘 운영이 안 되는 축제도 있겠죠. 그럼에도 축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축제를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걸 그 시에서 대준다고. 그럼 그 축제가 운영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어이구, 우리 시장 일 잘하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또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쓸 돈으로, 그 돈으로 뭘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에 도서관을 세운다거나 몇 년치 예산 모아가지고 도서관 짓거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그 인간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한탕 그냥 뭐 놀고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그냥, 야 우리 시장 일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뭐 사람들 잘 안 오는 축제도 전국에 엄청 많죠. 뭐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런 축제들을 통해서 싹싹싹 빠져나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건 그런 지역, 로컬. 그러면 시그마 전자쌍은 로컬라이즈드, 편제화라는 얘기는 시그마 전자쌍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전자쌍은 거기 전자가 어디 막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 있다는 얘기야. 꼭 있다라는 것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중요한 가정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분자 구조가 있다면, 여기 결합전자가 어디 있어? 시그마 결합전자쌍. 여기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도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 전자쌍은 다른 데로 도망간다는 얘기 꼭 있다는 얘기야.
여기 꼭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전자쌍도 다른 데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매우 이상하게 들려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어떤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물리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 전자나 원자라고 하는 건 사람 눈에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자들을 미시적 입자라고 하는데 그 미시적 입자가 전자 정도의 질량을 갖게 되면 사실은 원자 정도만 해도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자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원자 안에 원자핵은 꽤 가벼워요, 꽤 무거워요, 전자에 비해서.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는 꽤 무겁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라고 하더라도 원자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전자처럼 가볍고 관성이 작아버리면 이 전자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라 그랬어요, 틀린 얘기라 그랬어요? 매우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언제 했었어요? 이 얘기 언제 얘기했었어요? 앞에서 했잖아요. 저번 달에 했잖아. 이 얘기 언제 했어요? 바로 보어요. 아니 보어 말고 러더포드. 러더포드가 뭐 발견했죠?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했죠. 그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포드가 누구의 존재를 예상했어요? 중성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뭐냐면 예측을 했었죠. 그 중성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전자처럼 질량이 작은 녀석이 특정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 원리가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요.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그 얘기인데 전자처럼 관성이 너무 작은 애는 특정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면 매우 틀릴 수 있다를 수리적으로 보여주는 원리가 불확정성 원리예요. 현대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그 뭐 업적으로 하이젠베르그 연행반 노벨상도 받았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 얘기를 앞서서 그 러더포드의 원자핵 발견에서 러더포드가 중성자를 예측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연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이 전자가 시그마 결합 전자여도 얘가 어떤 영역에 있다. 어떤 영역에 로컬라이즈드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물리학적으로 틀린 얘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루이스 구조, 화학에서 얘기하는 루이스 구조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루이스 구조는 그러면 예를 들면 메테인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린 메테인은 사실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기초화학 교육의 핵심인 루이스 구조 그리고 야 이런 분자 구조가 이렇구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개구라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메테인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실제로 알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왜? 뭐 하지? 눈에 어떻게 보여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자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도 물리학적으로 위배되는 모델로 표현을 해도 희한하게 이 녀석의 많은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화학만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학은 되게 이상한 학문이에요. 진짜 이상한 학문이에요. 토대 자체가 되게 도깨비 같은 학문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막 이런 뭔가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떨 땐 이렇게 설명하고 저럴 땐 저렇게 설명하고 막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그린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전자쌍이 뭐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현재화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지. 이 결합전자는 무조건 여기 있다. 무슨 말 되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게 뭐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영역에 매여 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기도 하냐? 밸런스 본드 테오리. 요거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시그마 전자쌍끼리는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전자밀도, 이 전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전자밀도가 겹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것을 교집합이 없다를 뜻하는 형용사가 올소고날이에요. 올소고널이에요. 올소고널. 그래서 서로 교집합이 없음을 뜻하는 형용사가 올소고널이에요. 아시겠죠? 올소고널. 근데 원래 올소고널의 사전적 뜻은? 올소고널의 사전적 뜻은?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직각. 서로 직각. 서로 직각을 올소고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직각인 게 왜 교집합이 없느냐?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잘 봐. 직각에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각에서 조금 더 커져도 조금 더 작아져도 두 축은 서로 비슷하게 만나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직각이야말로 두 축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가 직각이라고요. 그래서 두 축이 가장 서로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뜻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요 혼성오비탈과 요 두 혼성오비탈, 요 두 개를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곱해요. 곱해서 3차원에 대해서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하면 그게 0이 된다. 라고 이 교집합 없음을 수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저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양자역학 배우고 이제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수리적으로 서로 교집합 없음을 어떻게 표현한다? 두 혼성오비탈을, 두 파동함수를 곱해서 0이 된다. 서로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요건 이제 나중에 그 본의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올소고노를 어떻게 표현한다? 요렇게 표현한다. 좋아.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거 이 두 개 곱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요거 두 개 곱하면 된다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s 제곱 a 제곱 인티그럴 s 제곱 d 타우. 됐죠? 자, 그다음 요렇게 곱하면 ab의 인티그럴 s p d 타우. 그다음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ab 인티그럴 sp d 타우. 마지막으로 b 제곱 인티그럴 p d 타우. 자, 3차원 준적분이라는 것만 눈 질끈 감고 인정을 하면 이게 수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뭐 나중에 배운다고 치고 그냥 인정만 하면 그냥 그야말로 이 둘을 단순히 곱해서 적분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모든 오비탈은 제곱해서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모든 오비탈은 그게 S가 됐건 P가 됐건 분자궤도 함수가 됐건 혼성 오비탈이 됐건 뭐가 됐건 제곱해서 적분하면 3차원 중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언제나 1 된다고 했죠? 그런 기술적인 약속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1이 되는 요런 그 가정을 양자역학에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노멀리제이션 아까 썼었죠? 제가 안 썼죠? 아 진짜로요? 왠지 안 쓴 것 같은데 썼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의 제곱은 1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뽀로뽀로뽀로가 요갑 얘가 얼마냐? 0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냐? 0입니다. 왜 쟤네들이 0이냐? 요래요. 모든 S, P, D 끼리는 올소고나랍니다. 우리가 S 오비탈이다, P 오비탈이다, D 오비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오비탈 알죠?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들은 이미 수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올소고나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수식에서. 수식상에서 올소고나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S 오비탈, 아무 P 오비탈, 아무 D 오비탈 가져다가 곱하죠. 뭐 SP 곱해, PD 곱해도 되고 SD 곱해도 되고 그냥 아무 오비탈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적분하잖아. 3차원적으로 무조건 0 됩니다. 0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D 오비탈들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들은 서로 다 올소고나랍니다. 뭔 뜻이냐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가정으로 S 오비탈, P 오비탈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S하고 P-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S하고 P-. 그럼 P-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S 오비탈 곱하면 SPX가 올소고나라고 SPY도 올소고나라기 때문에 여기 S를 곱해봐야 그냥 적분하면 0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S를 곱하면 SPX가 올소고나라고 SPY도 올소고나라니까 이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무관하게 적분하면 다 0, 0 돼버려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 그러면 이때 얘는 뭡니?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안 지웠지. 코사인 시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얘 예쁘게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A 제곱, B 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썼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중간에 지울게요. 중간에 요 텍스트 지울게요. 준다. 줄게요. 오이씨.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모든 오비탈은 제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오비탈은 제곱해서 1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건 얘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얘들도 그래야지 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노멀리제이션. 누구? 혼성 오비탈들. 혼성 오비탈도 노멀리제이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혼성 오비탈 H 얘를 제곱해서 전 영역에 대해 적분하면 하나만은 뭐가 나와야 돼? 하나만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무슨 말 알겠죠?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적분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a제곱 s제곱 d타우 ab 인티그럴 sp d타우 그 다음 b제곱 인티그럴 p제곱 d타우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항상 뭐예요? 1 이거 항상 뭐예요? 1 알겠죠? 모든 오비탈은 똑같은 거 제곱해서 적분하면 무조건 1 되도록 이미 다 조작돼 있어요. 알겠죠? 다 조작돼 있어. 이제 요거 얼마? 요거 얼마? 0 이런 관계를 뭐라고요? 이런 관계를 올소고널 명사형으로는 올소고넬리티 이렇게 써요. 형용사는 올소고널 명사로는 올소고넬리티 이렇게 써요. 알겠죠? 오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으쌰. 오 바로 a제곱과 시타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잘 봐요. 0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시터죠. 1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b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간단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짜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뭐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때 A라는 상수와 B라는 상수의 의미가 뭐였어요? A라는 상수와 B라는 상수의 의미. 바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혼성오비탈에 기여하는 정도가 A상수, B상수였죠? 그 A상수의 제곱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P오비탈의 기여도도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두 개를 더하면 1이었다. 됐습니까? 됐죠? 이제 5 혼성화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붙여주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혼성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로 혼성화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혼성화란 바로 이거예요. S오비탈의 기여도 A의 제곱, P오비탈의 기여도 P의 제곱. 이게 바로 혼성화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도가 시타잖아요. 각도가 시타 보이시죠? 각도 시타. 이 각도 시타로부터 저 혼성 오비탈이 뭐냐는 바로 SA제곱 혼성 B
PB제곱 혼성인 겁니다. 이때 A제곱은 요 값이고 B제곱은 요 값입니다. 뭔 아시겠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혼성화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뭐냐면 조금 당황스럽죠? 좀, 뭐 저런 표현이 있나 싶잖아요. 저런 표현이 있나 싶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로. 자, 지금부터는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3년 내내 들어왔던 얘기일 거예요. 자, 요런 수리적 분석은 처음 봤죠? 요런 수리적 분석은 처음 봤는데 작년 여러분 선배들 교재 이게 나와요. 그죠? 선배들 교재 이게 나와가지고는 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그냥 대충 교재 내고 막 교사가 아는 체를 했다고.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막 나한테 묻는다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뭐 하여튼 그래. 자, 여기 지금 나이 여기 줄게요. 시우 이제 제우 여기 줄게요. 알겠죠? 시우 졸리죠? 아니요 선생님. 진짜. 잘 듣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붙어! 우리 지금 저 시우가 자고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받으세요. 좋아. 그렇지. 끊어야 돼.